안녕하세요. WS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공사했던 현장에 이렇게 준공 사진과 공사를 하기 위해서 상세 견적과 공사를 위해 만든 이런 디자인 시안, 공사 중 사진과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을 신경 썼는지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를 뭐 한 달에 뭐 몇 개씩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한 달에 한 건이나 두 달에 한 건 정도만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규모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저희가 2010년부터 꾸준하게 면허도 유지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화려하거나 이러진 않아도 AS 한다고 좀 오래 쓰실 수 있게 가성비 있게 하는 좀 공사를 위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공사했던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 특이한 부분이 인포메이션과 상담실이 1층에 있고요. 이렇게 외부에서 잘 보이는 위층에 약간 넓은 사무 공간에 별도의 이제 변호사실과 이렇게 회의실이 갖춰진 형태예요. 이런 경우 장점이 있죠. 여기가 경기 고양경찰서 그 근처에 있어서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외부에서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접근성도 좋죠. 이런 부분도 활용하고 또 1층에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위층에 좀 더 저렴하고 넓은 공간에 3공간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변호사님이 자리를 잡으셨어요. 분리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가 이제 위층에 변호사실하고 회의실이 위쪽에 있고요. 우선 1층 같은 경우는 층고가 엄청 높아요. 요 바닥에서 요 천정까지. 요건 저희가 이제 공사 전에 견적도 뽑고 시공할 때 설계를 위해서 전체 층고가 5.2m예요. 그러니까 사실 공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좁고 높은 데다가 애초에 현장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엄청 높죠. 그리고 바닥 마감도 완전히 안 돼 있고 이렇게 요 가까이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단이 있어요. 이렇게 원래 여기가 이제 위에까지 이제 사춤이 돼 있어야 되는데 사춤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채워줘야 돼요. 어쨌든 이게 뭐 걸려서도 안 되고, 근데 또 1층이다 보니까 마감재를 함부로 쓸 수도 없겠더라고요. 뭐 데코 타일이나 마루나 뭐 이런 것들을 쓰다 보면 나중에 혹시나 빗물 같은 게 들어오거나 젖은 발로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이 손상도 너무 되고 해서 결국 저희가 시공은 포시린으로 하기는 했어요. 기존에 천정 마감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에어컨은 요 밑에 달려 있죠. 밑에 달려 있고 소방 관련한 이런 것들은 그냥 위에 그냥 너덜너덜 달려있는 상태고 벽면도 이쪽에 이제 뭐 제대로 도장 마감이나 이런 게 된 게 아니고 그냥 석고에 그냥 피스 박아놓은 요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미팅할 때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한 게 요거는 좀 살리자. 요게 이제 기둥인데 요거가 느낌이 괜찮겠더라고요. 요쪽도 입구 쪽에서 봤을 때 여기가 아주 이 공간이 8.5평밖에 안 돼요. 엄청 작은 거죠. 근데 그나마 좀 넓어 보이는 이유가 높아서예요. 그래서 이 높은 걸 좀 살리자 최대한. 일반적이었으면 여기에서 그냥 요 정도, 요 창틀 두 번째쯤에서 천정을 이렇게 막았겠죠. 아까 에어컨이랑 높이를 맞춰서. 그래서 현장에서 충분히 미팅을 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잡은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에어컨을 추가로 달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여기 이렇게 막고 에어컨을 하나 더 설치하고 싶었는데 건물 자체가 중앙냉난 방식이어서 에어컨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안에다가 실외기실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된 게 이제 옆에 사진에는 없는데 옆에 편의점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다 뜯어서 갤러리 창으로 만들고 거기다 실외기를 넣고 일이 너무 많죠. 그렇다고 여기가 무슨 뭐 판매 시설 이런 게 아니니까 위쪽을 뚫어서 이렇게 공기가 순환되게 해서 에어컨 기존 걸 살려 쓰자 이렇게 협의를 했고, 그리고 요 뒤쪽으로는 또 짜투리 공간이 있어서 문서실 겸 탕비실로 저희가 활용하는 걸로. 우선 1층의 모습인데 바닥은 이제 전부 사춤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사물에 해서 굽에 잡고 시린 타일로 저희는 이런 거 다 좀 FM대로 다 시공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1층 같은 경우는 특히 시공을 잘해야 되는 게 나중에 이 외부 쪽에서 그 1층이고 외기랑 바로 가깝다 보니까 잘못 시공을 하면 여기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타일이 이렇게 들뜨거나 특히나 압착 시공했을 때 이런 게 2층 이상은 괜찮은데 1층에 출입구 바로 앞에 있는 상가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해줘야 되고, 여기 보시면 바닥이 전부 보양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타일 시공을 먼저 하고 그 위에 보양지를 전부 다 두껍게 한 2겹 정도 깔아줘야지 타일 손상이 없기 때문에 공사 전에 미리 이렇게 다 바닥을 보양을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가 높다 보니까 고소 작업을 해야 돼요. PT 아시바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죠. 이게 이제 경량 공사가 전부 끝난 상태. 그리고 이제 금속 공사랑 유리 공사. 이런 유리 공사도 이제 유리를 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기에는 똑같죠.
똑같이 투명 유리니까. 근데 이제 5T짜리를 쓰냐 8T짜리를 쓰냐 10T짜리를 쓰냐 12T짜리를 쓰냐에 따라서 실제 사용할 때 느낌이 상당히 달라요. 이렇게 문을 열고 닫을 때 너무 얇은 걸 쓰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난창거리거나 아예 약간 방음이 필요한 경우도 소리가 넘어간다거나 진동이 넘어간다거나, 지금 여기는 위에가 어느 정도 뚫려 있더라도 이 벽의 두께나 차음에 따라서 이 느낌 공간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상당히 좀 기밀하게 시공을 해줘야 되고, 여기는 지금 계속 살려주고 있죠. 이쪽은 이제 필름 마감을 할 거라서 MDF 위에 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상부에서 지금 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요 안쪽으로 요 MDF 시공 전에 미리 다 보강을 해놨고요. MDF도 일반 MDF가 있고 이제 고밀도 MDF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가능하면 전부 다 고밀도 MDF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 이제 인포메이션 안쪽에 보강을 짱짱하게 해놓고 나중에 인조 대리석으로 저희가 마감을 할 거예요. 인조 대리석 안쪽 이제 나중에 책상이 붙는 부분은 전부 다 필름 마감을 해줬고, 요런 것들이 이제 점검구, 나중에 배선 같은 게 잘못됐을 때 점검구도 미리 만들어줘야 되고, 배선도 나중에 여기 책상에서 끌었을 수 있게 콘센트 만들어줄 거고요. 이때가 아주 난감했어요. 이게 왜냐면 마감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층고가 워낙 높은데 여기다 그렇다고 이제 지금 이런 구조물이 나와 있으니까 아시바를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도배 작업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아주 그냥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제 어느 정도 도배가 되고 마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가 이제 저희가 준공 청소가 끝나고 1층의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모습이 됐어요. 근데 이 사진은 사실 저희가 준공하고 바로 찍은 게 아니고 준공하고 거의 1년 후에 찍은 거예요. AS 갔다가 소방도 약간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것도 다시 해드리고 1년 후에 AS도 있어서 간 김에 찍은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주택 같은 경우는 이사 날짜가 있다 보니까 아파트 공사 이런 데는 이사 날짜 전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막 세팅도 하고 사진도 찍을 수가 있는데, 이런 사무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끝나자마자 입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사진도 찍으려면 사실 이런 간판 세팅이나 이런 게 대구 찍어야 되는데 이 일정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못 찍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무하시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서 막 사진 찍으면서 방해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요번에 AS 간 김에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놨죠. 저는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 기존 기둥을 잘 살린 게, 요 천정 마감도 괜찮고. 그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 공간으로 쓰다 보니까 최대한 디자인 요소를 줄이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느낌은 어느 정도 1층하고 좀 이렇게 맞춰서, 처음 상담은 1층에서 하지만 나중에 이제 뭐 선임이나 이런 게 됐을 때 회의는 위층에서 하거든요. 근데 위층에 약간 이슈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기존의 모습이에요. 기존에는 이제 바닥에 아예 마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뭐 은박지 같은 거 깔아놓고 아예 뭐 공사를 안 하고 사용을 했는데,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 얘가 나중에 막을 부분인데 이게 지금 단열재를 설치해 놓은 건데 틈이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결로가 생겨서 그 텍스 쪽으로 약간 결로수가 떨어지고 해갖고 좀 하자가 날 수가 있거든요. 이 바닥 자체가 저희도 공사 전에 이 상태를 몰랐어요. 이게 전에 저희는 미팅을 했으니까 바닥을 드러내보니까 바닥이 마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상태로 뭘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여기 다 사춤하고 하기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변호사님하고 좀 가능한 비용도 줄여드려야 되니까 갈아내고 어느 정도 울퉁불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막 걸리는 거 없을 정도로 바닥을 싹 갈아내.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되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인테리어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하자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냥 변호사님 비용을 좀 들더라도 바닥 몰타를 한번 하고 깔자고 하든가, 아니면 마감재 자체를 마루나 좀 비싼 걸로 가자라고 하면 되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도 굳이 여기를 돈 들여서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변호사님들도 그냥 뭐 그렇게 하자, 비용 들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틈난 부분들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틈을 다 채워드렸어요. 우레탄 폼으로 해갖고 나중에 아예 그냥 좀 기밀하게 막아버렸죠. 이건 쏘고 바로 찍은 건데 이게 나중에 부풀어서 튀어나오면 저희가 이제 칼로 여기를 잘라낼 거예요. 그리고 천정을 이렇게 경량공사를 이용해서 쳐줬죠. 이게 왜냐면 1층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높게 한 건데, 이게 또 너무 높아버리면 이제 뭐 그런 냉난방의 효율이 좀 떨어진다거나 좀 너무 긴장감이 들죠. 이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게 층고가 너무 높고 하면 물론 웅장한 느낌은 있는데, 상담받고 회의하는 공간이 높아버리면 위례인이 갔을 때 되게 긴장감이 돌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뭔가 변호사 사무실 간다는 것 자체가 좀 뭔가 안 좋은 상태, 여기는 더군다나 형사사건, 이혼사건 이런 걸 하시는 데다 보니까 일부러 좀 층고를 좀 낮추려고 좀 이렇게 낮춰줬어요. 경량공사는 전부 다 이제 소방법규나 이런 거 맞춰서, 간혹 이게 안 보인다고 이걸 못 공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소방공사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꼭 소방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찢어지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그냥 석고로 끝내는 게 아니고 MDF로 보강을 해주고 금속 공사도 좀 꼼꼼하게, 이런 금속도 이 두께를 좀 두꺼운 걸 써줘야 되고, 이런 게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죠. 여기는 나중에 이제 보드로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컬러 유리 넣어드렸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어요. 바닥도 깔끔하게 나왔죠. 이런 것들을 좀 강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실 이런 걸 설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방 쪽을 신경을 안 쓰고, 그리고 나중에 소방 검사 나오면 막 그때 가서 뜯고 다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테리어는 무조건 소방이랑 같이 해야 돼요. 소방 쪽은 이제 뭐 이렇게 면허 관련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데서 그냥 무턱대고 했다가 1년 있다가 면허가 없는 회사에서 하셨다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소방 때문에 문제가 돼서 나중에 뒤처리를 못 받아서 뜯고 다시 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공사가 끝나서 1년 후에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 모습. 저희가 공사했던 현장인데 뭐 규모가 작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공사 금액을 가지고 뭐 공사를 판단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저희는 제가 설계하고 감리를 하고, 저희 팀장이 현장을 맡고 이래갖고 사실 한 달에 공사를 해봤자 한 건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건이나 두 달에 한 건밖에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맡은 공사에 대해서 좀 책임을 갖고 공사를 해서, 그렇다고 저희가 막 공사를 더 따서 뭐 이럴 사실 막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사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를 좀 이렇게 공사할 것도 아닌데 전화해도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연락 주셔도 괜찮고요. 저희는 어쨌든 변호사 사무실 이런 쪽이랑 병원 쪽만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아주 노하우가, 저희 같은 경우 장점이 2010년에 회사를 차렸는데 그 후로 사업자도 안 바꿨어요. 막 몇 년이 지난 것도 다 유지 관리가 되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이런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이게 뒤처리가 되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